수성의 이름은 고대 로마 신화의 메르쿠리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르쿠리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와 동일시됩니다. 수성은 초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고 금세 사라져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는 별이라는 민담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머큐리는 헤르메스처럼 날쌘 수성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무려 초속 48km의 속도로 88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라고 생각되지만 평균 거리를 따졌을 때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입니다. 이 수성은 태양에서 약 5,800만 km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고, 이는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약 3분이 걸리는 거리이며 일렬로 태양을 41개나 세워둘 수 있을 만큼 먼 거리입니다. 수성은 1930년 2월 18일에 발견된 명왕성에게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의 자리를 빼앗기지만, 명왕성이 2006년 8월 24일 행성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다시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됩니다. 수성의 지름은 약 4,880km로 지구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행성이지만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나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보다는 작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5% 수준이지만 밀도는 지구의 98% 정도로 거의 같고 중력은 지구의 37.7%입니다. 수성은 약 2074km를 차지하는 핵을 가지고 있고 외피의 두께는 약 400km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지구형 행성과 비교하여 매우 얇은 것이고 행성의 85%를 차지하는 핵의 구조는 풀리지 않은 수성의 수수께끼 중 한 가지입니다. 2016년 9월 메신저호가 보내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단층 절벽이 발견되어 수성의 지각이 수축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수성의 지표면은 달과 유사하게 유성이나 혜성의 충돌로 인한 많은 충돌 분화구와 행성이 수축하면서 생긴 절벽들로 가득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작가의 이름이 사용된 수많은 크레이터 중에는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위인도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대표적 거장이신 정철과 윤선도입니다. 수성의 한국의 위인이라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충돌 분화구 칼로리스 크레이터도 빼놓을 수 없는 수성의 자랑거리입니다. 수성은 달처럼 자전과 공전 주기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1965년 천체의 관측에 도플러 레이더가 도입되면서 수성의 1년은 88일이고 하루는 59일로 태양을 2바퀴 도는 동안 스스로는 3바퀴를 도는 기묘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아 거의 똑바로 돌기 때문에 지구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없고 극지방에서는 영구히 햇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수성에는 산소, 나트륨, 수소, 헬륨, 칼륨 등으로 구성된 매우 희박한 대기가 존재합니다. 열을 붙잡아 둘 수 없는 희박한 대기는 수성의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낮 동안의 온도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며 밤이 되면 영하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1991년에는 레이더 관측으로 평균 온도 167도의 수성에서 얼음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이 가설은 2012년 메신저호가 극지방의 대규모 얼음을 발견하면서 사실로 증명됩니다. 수성은 아인슈타인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인데요. 수많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의 행성 불칸까지 만들었지만 가상의 행성 불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유일한 중력 이론이었던 뉴턴 역학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며 이 이론으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정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수성은 육안 관측이 가능할 만큼 밝은 편이지만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일출이나 일몰 때 짧은 시간 볼 수 있는데요. 100년에 13번 정도 수성이 태양의 표면을 통과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트랜짓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2019년 11월 11일에 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6일에는 수성을 비롯한 태양계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보기 드문 우주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행성 정렬은 2040년 9월 8일이라고 하네요. 육안으로 관측하기 힘든 수성은 공전 속도가 빠르고 태양과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탐사선이 접근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성을 탐사한 우주선은 2대나 있는데요. 1973년 11월 3일에 발사된 마리너 10호와 2004년 8월 3일에 발사된 메신저5가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에 대한 지식은 이 두 탐사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리너 10호는 인류가 수성을 연구하기 위해 보낸 최초의 탐사선입니다. 또한 다른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 최초의 스윙바이를 시도한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1975년 3월 24일 마지막 교신까지 3번 수성을 탐사했습니다. 마지막 저공 비행에서는 수성을 약 327km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수성 궤도의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표면의 45% 정도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망원경 관측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성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2800장 이상의 사진을 전송했고 수성의 약한 대기와 자기장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행성의 85%를 차지하는 핵을 발견합니다. 또한 수성의 극심한 기온차를 알려준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2004년 8월 3일 수성의 별명인 전령을 뜻하는 메신저5가 발사됩니다. 메신저5는 6년 7개월 동안 78억 9천 km를 비행한 끝에 2011년 3월 수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후 약 4년 동안 수성을 4104회 선회하면서 27만 7천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여 마리너 10호가 완성하지 못한 수성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수성의 극지방에서 대규모 얼음이 존재하는 것과 산소 같은 유기물을 발견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수성에 대한 이해를 80%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메신저5는 2015년 4월 30일 모든 연료를 소진하고 수성 표면에 충돌하여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2018년 10월 20일에는 인류의 세 번째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발사되었습니다. 수성의 자전과 공전 주기를 설명하고 스윙바이를 제안하는 등 놀라운 상상력의 수학자였던 주세페 콜롬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름인데요. 유럽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탐사선은 2025년 12월 5일에 수성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가장 안쪽 행성인 수성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우리 태양계 형성에 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